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시험에 나오는 부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위험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험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험의 분류, 이렇게 네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위험은 보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보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위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위험이라고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때 느끼세요?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해,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가능성, 이런 것이 바로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안에는요, 또 세부적으로 쪼개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태고요. 그 다음이 사고, 세 번째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위, 사, 손 저희가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꼭 외워주세요. 왜 그러냐면 위, 사, 손, 이게 바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나에게 딱 다가왔다라는 건 위태하다가 사고가 나고 결국 나에게 손해가 났을 때 나는 위험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태, 사고, 손해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위태는 뭐냐면요, 손해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위태를 좀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위태로운 상태? 여러분들. 그래서 위태는 뭔가 불안한 그런 사고가 날 것만 같은 상태를 위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태에는요, 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태의 종류는 첫 번째, 물리적 위태, 두 번째로는 도덕적 위태, 세 번째로는 정신적 위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태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물리적 위태는요, 누가 위험을 좀 만들어내는 거냐면 그냥 주변에 놓여있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도로상에 겨울에 얼음이 얼은 거예요. 빙판이 생겼다. 도로상에 빙판, 지나가다가 상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내에 휘발유가 있어요. 그러면 불날 확률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험을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위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요, 사람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태는 도덕적으로 우리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 하나요? 그죠? 사기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래서 도덕적 위태는 고의나 부도덕적이거나 사기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덕적 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보험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도덕적 위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 위태는 뭐냐면요,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의는 없어요. 고의는 없는데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부주의나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무관심을 통해서 위험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셨다든지 키를 그대로 꽂아두고 내리셨다든지, 그럼 도난사고 위험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신적 위태라고 하고요. 정신적 위태는 다른 말로 기강적 위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도덕적 위태를 기강적 위태라고도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리죠. 그래서 정신적 위태를 기강적 위태라고 한다. 그럼 맞겠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잘못 연결해서 맞는 거 골라라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위태의 개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건물 멸실의 원인인 화재나 선박 침몰의 원인이 되는 폭풍우, 그러니까 화재나 폭풍우를 저희가 사고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는 어떤 거냐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본다는 건 어떤 건가요? 줄어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줄어들거나 빵이 되거나. 그래서 손해라는 개념에는 감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실이나 감소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위태롭다가 사고가 나고 손해가 생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태, 사고, 손해, 위사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험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분류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이 모두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위험들 중에서 보험이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위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을 분류 첫 번째는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이 있다면 그냥 단어로 들어보셨을 때 보험회사는 어떤 위험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할까요? 보험을 판매할까요? 네, 객관적 위험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위험이라는 건요, 개인의 직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계로 측정하기 불가능합니다. 근데 객관적 위험은요, 저희가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해서 객관적으로 통계와 수치하는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류입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류입니다. 순수 위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이 다 순수 위험입니다. 교통사고, 전쟁, 이런 것들, 풍수재 이런 것들 다 순수 위험입니다. 암, 이런 질병 관련된 것도 모두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투기 위험은 어떤 거냐면 뭔가 도박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주식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중에 보험회사는 어떤 위험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할까요? 네. 순수 위험을 대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 투기 위험은요,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 위험은 보험의 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위험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 위험도요, 모든 것들이 보험회사의 가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전쟁이나 이런 것들 있죠.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험 가능 위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능 위험과 이제 보험 불가능 위험으로 저희가 구별을 하면 보험 가능 위험은 앞서 봤던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이제 보험으로서 가능한 위험들이 되겠고요. 보험 불가능 위험은 이제 순수 위험에서 아주 너무 손해가 큰 것들이나 투기 위험. 그래서 대체적으로 투기 위험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험의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모인 동질성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암보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암보험은 어떻게 성립이 된 거냐면 암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다수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동질의 위험을 느낀 다수가 모인 결합이 바로 암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소수, 동질인데 이질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연적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들이더라. 통계로 얼마만큼의 보험금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연계의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이는 다섯 번째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상품이 좋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고객이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되더라라는 게 바로 보험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 위험을 보았는데요. 이제 보험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그렇다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적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출연해서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하고 재해 입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또는 기타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경감시키려는 제도다. 우리 옛날에 교과에서 볼 법한 내용이죠. 바로 이게 보험의 정의입니다. 이 중에서는요, 가로놓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수의 경제 주체와 우연적 사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보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첫 번째요,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면 어때요? 그죠? 마음 편하잖아요. 안심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상의 불안정 제거 또는 경감, 그리고 손해보험은 특히 두 번째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분들 보상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신용의 보완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보험이 신용의 보완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보증보험, 우리 뭔가 현금으로 내야 될 때 그걸 대신해서 내 신용을 대신해서 증권을 끊어서 대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신용의 보완 역할도 같이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보험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경제생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 2번 피해자 보호, 3번 신용의 보완, 그리고 4번 고용의 창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고용의 창출 골라주셔야 합니다. 고용의 창출은 기업에서 다 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보험의 주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